라자명 시즌 4 가빈일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정말 기계적이군요. 좀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주세요. 아니, 지금 영혼을 담을 날씨가 아니야. 날씨도 그렇고 나라가 이제 좀 안 좋으니까. 엄청 성의 있게 담았어 지금. 난 성의 있게 해야지. 일어서서. 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네. 네, 앉아 있습니다. 네. 아, 왜 그래? 효과음 넣으려 그랬단 말이야. 일어서는 효과음. 오늘은 게스트분이 계십니다. 네, 강원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갑자기 야, 게스트가 있어. 네. 이 녹음실이 마이크 채널이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까지 하나 부랴부랴 부숴라고. 네. 네. 마이크는 저 우리 차고에서 명리 뗐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이번에 신분상 본인의 어떤 실명이나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선생님 진짜 그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올드. 네. 고정으로 할까? 네? 고쳐. 식상해. 식상해. 네, 어쨌든 한경북도에서 오셨다고. 일단 탈북민은 아니에요. 뭐라? 내야. 편인의 게으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네, 라자명 카페에서. 편인의 게으름. 예, 씨를 모시겠습니다. 물론 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깜짝이야. 아니, 관첨이라면서 갑자기 이름 얘기해가지고. 그 저는 이분을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왜? 우리 애 옷 주셨거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들 많이 받으셨어요. 네.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오가는 물질 속에 싹 트는 그 우정이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안 주셨는데. 가빈일주. 네. 아주 선명한 가빈일주. 네.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가빈일주의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가빈일주 편인의 게으름입니다. 편계라고 불러주세요. 편계. 편계. 저는 선생님 수업 그 1기 심화반 출신이고요. 지금 임상반이 확립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저희들을 데리고 그 임상반 수업을 선생님이 저희들을 임상시험 하셨습니다. 네. 그때 한 1년 넘게 했고요.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런 사사로운 인연으로. 네. 오늘 이 더운데 여기까지 와주셨고요. 제가 그 일주 때마다 해당 일주분을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네요. 저희 갈 길 멀기 때문에 일단 또 대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이제 계속 2주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철공소 홈페이지가 오픈을 해 있을 것 같아요. 한 1차 오픈 정도일 것 같은데 베타 오픈이죠. 아예 호프성. 네. 그러길만 바래. 근데 되게 컨디션 좋으신 것 같네요. 먹을 게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없는 사장님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지금 책상에 뭐 꽉 쌓였어. 뭐 없을 때는 없다가 오늘은 또 지금 가득합니다. 지금 못 주대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윈 입술에 야채빵이 드셨네요. 게다가 오늘 우리 그 편기님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을 사오셨는데 나 이 빵을 진짜 참 오랜만에 먹어요. 네. 7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나폴레옹 야채빵입니다. 아니 야채 모닝빵. 야채 모닝빵. 야채 모닝빵. 아이고 지금 여기 광고를 하고 지랄이야. 그런 광고를 너무. 이런 거 나폴레옹에서 광고일지도 모르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걸 나폴레옹 제가 직원이 듣고 있을 누가 알아? 내가 나폴레옹 제가라도 안 한다. 야, 했다고 불매운동 일어날 수 있어. 그래. 네, 어쨌건 지금 철공소 홈페이지 얘기하다가 말이 샜는데 이 소리가 들리세요? 선생님 자랑. 이게 제발. 뭐냐면 대본 진행 좀 하게요. 비닐 봉지에서 야채 모닝빵을 꺼내는 소리예요. 원래 어느 살리면 뭐가 생기면 자랑하게 되죠. 우리 집에 없어 냉장고 보이게. 들어왔다. 우리 집에 빵 있다. 막 이러면서. 아, 정말 오늘 또 두서가 없네요. 네, 작가님 표정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을 예정이고 거기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8월 마지막 주에 줄줄이 오픈하는 철공소 오프라인 강의 수강 신청이 성황리에 진행 중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8월 26일 월요일에 개강하는 강의는 도담 안도균 선생님의 인문의역학 기초라는 동의보감 강의이고요. 8월 27일 화요일 개강하는 강의는 함경목 선생님의 기수련 강의고 8월 28일 수요일 개강하는 강의는 김상민 선생님의 와인스쿨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은 다 아시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나지금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목요일날 개강하는 강의가 강원의 자파 명리학 9기 심화반이고요. 30일 금요일에 개강하는 강의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 편성으로 들어온 강원의 자파명리학 특별 편성 용신과 대운탐구라는 강의입니다. 뭐 자세한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접속은 돼? 그럼요. 접속은 접속이 돼야죠. 되는데 접속을 못 하시더라고요. 강원 선생님께서는. 네, 그러면 저기 주소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www. 네. 뭐였지? 에이, 저 새끼 잘라버려야지. 저는 이게 설정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리얼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CHUL 네. GONGSO.com입니다. 네. 닷컴은 왜 네이티브 스피커 흉내를 내는 철공소.com. 예. 네. 철공소.com이고요. 외우기 쉽죠? 네. 지금 바로 접속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에 걸쳐서 한 강의씩 소개를 좀 자세하게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기수련 강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기수련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그랬고. 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왜 철공소에서 이런 걸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제가 느끼기에는 뭐 좀 약간 명상보다는 좀 깊게 들어간 어떤 수련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 수련 맞아요. 수련 글자 그대로 수련은 이게. 예. 굉장히 오래된 동양의 수련. 동아시아 오수기 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기수련 강의를 해주실 철공소 대표이사이시기도 한 함경목 선생님께서 원래 92년에 폐결핵을 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전 기살림연구소 소장이셨던 지금 스승님이신 곽내혁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기수련에 입문을 하셨다고 해요. 네. 이후에 이제 기수련 통해서 폐결핵 치유를 하고 일상적인 그냥 기수련에 만족을 하고 지내시던 중에 2004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그 강원 선생님께서 네. 그때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무슨 뭐 어떤 성병인가요? 저 새끼 잘라.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야 너. 이게 내 손에 먹을 게 없었으면 막 주먹이 날라. 아니 팀병이랑 뭐 병명을 설명해 줘야죠. 아, 뭐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뿐이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대동맥 박리라는 예, 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때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 강프로님을 돕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수련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하시고요. 이후에 생활 속의 기수련에 정진하면서 네. 그리고 작년부터 철공소에서 기수련 강의를 진행 중이신 분입니다. 뭐 이런 사실 제가 그때는 막 오갈 데도 없고 살 데도 없어서 이 함경목 선생 집에서 단 6개월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이나 뭐 사스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참 그 확률의 98대 1을 뚫고 살아남은 것 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함 선생과 그 함 선생의 스승이신 곽내혁 선생이 저한테 보여주신 어떤 그런 그 헌신이나 선생님 말씀 중에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워낙 이렇게 평소 인품이 훌륭하다 보니 누가요? 내가 깜짝이야. 새로운 정보인데. 예.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참 평생 빚을 졌죠. 그 기수련에 대해서 저도 아직 막 100% 그렇지 않아서 뭐 계속 이제 이 어깨 너머로 듣고 보고 맞아요. 하는데 이거는 사기가 되게 딱 좋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실제로 사기를 친 사람이 너무 많았고, 많죠. 단머시기 왜냐면 솔직히 명리학은 뭐 이렇게 명식이라도 있잖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자료라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건 참, 본인이 사실 그렇게밖에는 말씀 못해. 본인이 체험하지 그렇죠. 진실로 대면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경험을 하고 네. 지금 이제 어쨌건 철공소 홈페이지 때문에 시간이 없긴 한데 네. 이 개강할 때는 네. 들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네, 네. 퇴근 후에 들으려고. 네.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혹했던 게 아토피가 있던 수강생 분이 있었는데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수련 이후에. 근데 벌써 우리가 기술원도 우리 3기째죠 지금. 그렇죠. 세 번째 개강. 네, 좀 벌써 많은 정말 근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약 파는 것 같잖아요. 사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안 팔 수도 없어. 네. 그리고 제가 그 함경목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방송에서 소개를 할 텐데 어떻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냐. 네. 굉장히 좀 편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게 좀 정보를 주시라 했더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편한 네.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건 글을 좀 주셨어요. 쓸데없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 보이면 네. 진짜 없어 보일까 봐. 네. 네,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단어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현상은 고래로부터 우리 민족은 시끄럽고요. 내가 한 것처럼 하려고 제대로 읽어. 내가 한 것처럼 하려 그랬는데 제발 좀 잘 그대로 읽어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고래로부터 우리 민족은 기원으로 설명합니다. 동양의 모든 학문 논쟁은 기에 대한 논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술연은 단순하게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인 명상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동양적 신비주의로 기를 포장하는가 하면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혹세무민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는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면면히 이어온 세계관과 실천적 행동 지침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의학이 기의 학문이고 명리학이 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풍수야말로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은 우주의 미니어처인 우리 몸을 수련함으로써 기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원적인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방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한경목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완전 이러니까 완전 우리 이제 완전 야매의 본선이 됐다. 여기 이거 멘트 야매 할 존 때. 닷컴. 야매전 철공소 말고 우리 바꿉시다. 아니, 우리 왜 철공소- 김수기 팀장님. 네? 우리 그냥 야매 지금 바꿀 수 있나요 그거? 미국에는 돈이 아마존, 들어요. 한국에는 야매존. 네, 돈이 들어요. 3만 원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뭘 3만 원 말도 안 돼. 본전 이전하는데 얼마 몇백이 들어요. 아니 대박 날 것 같은데 야매. 너무 심하게 관여하지 마시고요. 걱정이 되니까. 일개 강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근데 박보도 오면 쌤, 야 이거 왜 그랬어 이런다. 야 뭐야 갑자기 막 이러면서. 아니, 바빠서 바꿀 시간도 없고요. 네, 일단 그 계속 이렇게 혹세무민한 학문들만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혹세무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또 뭐 물리학 쪽에서도 뭐 빛이 뭐 그쵸, 휜다 그쵸. 뭐 어쩌고 예.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얘기한 걸 나중에 증명을 했거든요. 지구가 아인슈타인이 그 둥글다 당시에는 등등. 뭐 혹세무민 한 건데. 하긴 뭐 그것만 역사만 봐도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태양이 요즘 다시 중심이고. 알죠? 그 네. 지구 중심론이 떠나오는 거. 지구 중심론이 나오죠. 아 뭐예요? 뭐라 그래? 천동설이 다시 나왔다니까. 아, 그래요? 어. 거대한 더 큰 광활한 우주적 입장에서 보면 예.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별 이론이 아, 다 새끼들 한 진짜 이것저것. 예전에는 이런 거 말 잘못하면 막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네. 참 세상이 좋아졌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어쨌건 다시 기술연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기술연 강의는 좀 초반에 길게 레귤러 강의를 하는 것이 좀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달 단위로 그러니까 그냥 헬스장 가듯이 요가 하시듯이 그냥 한 달 단위로 한번 했다가 아닌 것 같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네. 또 부담 없이 좀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공중부양이나 장풍을 쏘려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수강 신청을 정중히 사양한다. 네.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드래곤볼 세대인 저로서는 안타깝네요. 허 너는 오지 마. 뭐라는 분한테 에너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식상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앞부분에 광고를 길게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가빈일주 출가 사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또 이게 한 몇 년 만에 저희가 네. PPL이 들어와가지고 네. 예, 그거까지 소화를 하려면 네. 후딱후딱 또 네. 진행을 해봐야 되니까요. 네. 추가 사연 오늘 첫 굉장히 번째 충격적인 PPL이 될 것 같군요. 네. 왠지. 네. 지금 이 급변하는 한일 정세에 뭔가 미사일 같은 것이 PPL로 들어온 거 아닐까? 미사일요?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와 국방부에서 PPL 좀 친건데. 국방부에서 각 가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국방부에서 오늘 강한 왜 작가를 이렇게 광고를. 원하는 만큼 쓰세요.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혹시 무신일인가요? 야 근데 여기서 막 미사일이나 항공모함 광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10개 세면 한개 더 드리는 근데 진짜 미국 국무부에서 막 연락 와. 작파 명리하게 산다고. 막.
실제로 카페에 네. 기해외란이라고 외란이라고. 지금 이 이런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영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긴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기회라는 게 제가 아마 우리 기회 한 적 있나? 기회 했을 겁니다. 했지. 우리가 기회 주 편에서도 다뤘듯이 기토 라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기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급제 기토 입장에서는 급제에 해당하는 무토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정관에 해당하는 간목도 있고 네. 정제. 또 정제에 해당하는 음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좀 이 종잡을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토치고는 가장 안정성이 낮다. 또 기토치고는 이타적이기도 하다. 또 기토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데도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는 또 솔직히 이제 그 아베도 아베지만 네. 이런 북한 이제 그 일본의 사실상 선전 보고죠 일종의 총성 없는 선전 보고인데 여기에 바로 맞불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노선도 저는 좀 굉장히 참 놀랍다. 이런 사실 선택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그냥 옛날에 김정은 대통령이 부리장머리를 고치라고 했다. 이거는 그냥 성질로. 성질을 부린 거예요. 그냥 성질을 부린 건데 네. 이번에는 아주 이제 조국에서 이제 그 문재인으로 이래저는 굉장히 딱 준비된 듯한 작심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여기서 좀 더 한번 어차피 말로 하는 거 뭐 총 쏘겠어요. 그렇죠.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로 벌어지면 국지전 정도는 일어나는데 일어나죠. 네, 우리는 네. 미국 때문에 뭐 그렇진 않겠죠. 한번 더 이왕 칼 뽑은 거 네.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딱 두 마디면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도쿄올림픽 보이코트. 이 두 개만 일본은 끝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진짜 일본은 전쟁하자는 소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판이 엄청 커지겠네요. 그러면. 배팅판이. 그렇게 되면 또 자동스럽게 남북 연합군이 창설되지 않을까.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고. 진짜 멀리 가시네요. 아니 옛날에 그럼 국제정세가 되게 그런 만화도 복잡해지겠는데요? 있었잖아요. 남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뭐 여기는 북중러 동백에 막. 예. 북중 노중 동맹에 그래가지고 판이 커지죠. 여러분 그럼 이제 진짜 이건 3차 대전으로 갑니다. 강원 선생님 3차 세계대전을 은근히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살만큼 살았고 와 지사해. 살아있는 동안에 좀 화끈한 안 보고 싶어요. 네, 어쨌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북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치고 판이 있네요. 엉망진창으로. 일단 뭐 기일주부터 시작해서 제 세계제 3차 대전까지 갔네요. 저 진짜 한번 선제 타격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집을 하다 이 부분을 다 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발 이제 추가 사연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사연 주인공은 독야청정 님입니다. 양력 80년 6월 10일 묘시생 여성분이시고요. 경신년 임월 갑인일 정묘시입니다. 디자이너 일을 하신다고 하시고요. 이 남겨주신 말 중에서 이 부분을 들으면 이 사연이 대충 어떤 사연이다, 어떤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앞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갚아야 하는 빚은 많고 외주의를 받아 직접 생산하고 납품하고 해서 힘들게 벌어들인 돈은 작업실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데 앞이 불안해 땅만 보고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추진력도 엄청 강하고 돌진하고 거침이 없었는데 현재의 상황이 되니 위축만 되고 작업실에만 박혀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꿈은 있었던가 그걸 위해 나가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머리를 잘못 쓴 건가? 40 됐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내 노후가 걱정되고 불안함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전 뭐 겉으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또 다른 일을 찾아 돈 벌 궁리를 해봅니다. 내일모레 40인 저로서는 네. 굉장히
그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러게요. 저희 얘기네요. 네, 사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음. 명식의 특징부터 살짝 먼저 들여다보고 나머지 사연 들어볼게요. 그 갑인일주 사연이니까 어쨌든 네.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본질적으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상관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그 손재주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목의 세력이 여기는 이제 중화로 돼 있지만 약간 좀 어쨌든 강한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묘나 인이라는 글자 때문에. 네. 그래서 대단히 좀 용감하신 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추진력도 좋으실 것 같고. 마흔 되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지내셨는데 네. 좀 지금 약간 위축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네네. 그리고 그 상관 덕분에 디자이너 일 쪽을 또 하시고 계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네. 그 강원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이제 이렇게 그 재성이 부족하면 아버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아 이번에 아버님이죠. 예, 아버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걸 하시고 있는지 한번 좀 또 물어봐 줬으면 점검을 좋겠어요. 해봐야 돼. 아니요, 이분은 어머니한테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어머니한테 아. 예, 임수. 예. 이분은 좀 인성으로 다시 아니요,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득지를 일간을 통근을 하고 네. 거의 득세 가까이 이루었기 때문에 간목이 튼실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 월지를 차지한 와상관이 네, 굉장히 그 강하죠. 시간에 투철하면서 너무 강하고 네. 임목 일지를 합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간목이 의지처는 묘목밖에 없는데 이 묘목이 간목을 의지하기에는 굉장히 약하고요. 뭐 죽지도 않겠죠. 옆에 임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임수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시간 상관하고 자꾸 또 합을 하려는 네. 뭐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간목을 도와야 하는 세력들이 점점 다 약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수는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두 천간지지의 그 두 합의 성격상 오히려 이건 좀 신약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임수를 용신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을 견제를 하는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네. 실제로 이분은 이제 조우상으로 보더라도 네. 5월 묘시의 간목이거든요. 네, 네. 수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수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참 이런 형식이 되면 이제 좀 아주 구체적인 그 성향이나 네. 역사를 좀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본인이 본인을 오독하기가 쉬운 경우가 돼요. 네. 간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브릴리언트한 네. 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것도 아니고 네. 강한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벽한 어떤 오행의 중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되면 좀 뭔가의 어떤 그런 한 번의 판단의 미스 내지는 방향착오로 네. 조금 힘든 고비를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네. 네. 그럼 사연을 한번 또 네. 들어보죠. 디자인 예술 계통에 관심이 많고 주변 사람들보다 새로운 것들을 먼저 알아내고 그 정보를 가진 것을 뿌듯해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것을 싫어하고 주변에 친한 사람이 제 것을 따라하거나 사는 경우 그 제품을 들거나 이게 가지고 다니지 상관의 않습니다. 이제 상관의 전형적인 힘이거든요.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거. 네. 그래서 상관이 명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싼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상. 그중에서 시장. 좀 유니크해야 되는군요. 자기 네. 자신. 네.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해서 누군가 불의를 일으키거나 하면 꼭 말하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려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관의 전형적인 이제 최근에도 지하철 옆자리에 남자분이 자꾸 옆구리에 팔을 대고 있길래 치워달라고 하다가 크게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주변에 따르는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있으며 대부분 고민 상담을 많이 하고 들어주는 편인데 직설적으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직설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불편한 이들은 거리가 이 멀어지다 세 가지 보니까 전부 다 화상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상관에 대한 가장 화상관의 네. 가장 고전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책을 쓰셔도 되겠다. 교과서인 분이 나오셨군요. 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가서 찾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로 인해 손실되는 시간들이 아까워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요. 손재주가 좋고 옷은 직접 모두 프로페셔널하게 만듭니다. 요리도 잘하고 한 번 본 것은 거의 비슷하게 냅니다. 역시 제주가. 네. 네. 자랑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 이력 이신사대운 5살 갑자년 엄마가 아빠랑 종교 문제로 싸우시고 죽겠다며 집을 나가서 산을 올라가시는데 따라가서 엄마가 죽을까봐 숨어서 계속 지켜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6살 을축년 동네 남자애들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10살 을사년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결국 저를 엄마가 발견하고 동네 어딘가 처마 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빠가 나갔을 때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엄마는 성당에 다니시길 엄청 원하셨고 아빠는 자기만 믿고 살면 되지 그런 종교가 왜 필요하냐며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대략 제가 11살인 경호년까지 부모님은 엄청나게 싸우셨고 집에 엄마가 없으면 성당에 가셨던 거라 아빠가 오실까 조마조마하며 공포에 쌓여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로 엄청 싸우셨지만 나중엔 아빠가 백기를 들고 결국 성당에 같이 나가셨습니다. 종교 문제 이외에는 부모님이 함께 스케치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고 아빠는 오르간을 치고 엄마는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화목했던 기억도 많습니다. 둘둘 기묘대운 23살 이모년 아빠가 갑자기 기침하다 피를 쏟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폐가 한쪽은 완전히 다른 한쪽은 3분의 1이 석회처럼 굳어져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지내시다 그해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22살 신사년에 조기 취업을 해 일을 하다가 27살 병술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겠다고 자취방 보증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집에서는 경제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 없는데 네 욕심만 차리며 떠난다고 원망을 샀으나 결국 언니가 도와주겠다고 하여 프랑스로 가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나 더 이상의 지원을 받기 힘들었고 취업을 할 시점 몇 달간을 버티기가 힘들어 돌아왔습니다. 이후 계속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선 팀장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아랫사람은 잘 챙겨주는데 윗사람 비위를 못 맞춘다는 핀잔을 윗상사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3위 무인대운 33살 임진년 개묘월에 자그마한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병호월에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버리며 강압적으로 나가라 하여 3개월간 내용증명이 오가며 싸우게 됩니다. 결국 제가 보상금을 받고 나와 신해월에 좀 더 좋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35살 가보년엔 매장을 운영하면서 작은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2번 사고가 나 한 번은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발가락에 금이 가거나 발목을 잘 접질러 다치기 일쑤였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시작하여 페어도 나가고 알려져서 36 을미년 갑신월에 백화점에 입점하였지만 그 다음에 37 병신년 개사월에 거의 망해 마이너스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억 가까이 빚을 지게 된 뒤 현재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살려 외주 일을 해주며 빚을 갚아 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국수 한 그릇 먹을 돈만 남아있어 국수면만 사와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병신년에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천식이 발병해 현재까지 약과 순간호흡기를 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옷을 만들었는데 원단 먼지들로 인한 직업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38살 정유년엔 20대 때 만나다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 양쪽 가족들에게 오픈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13살 때부터 제가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때만 되면 연락을 해 안부를 묻고 여전히 좋아한다며 항상 이야기하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변치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현재 친구처럼 아주 편한 연인으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연을 들어봤고요. 2012년 임진년부터 옷가게를 하셨고 병신년에 좀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지금 그 빚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도 이제
그 40대라는 게 참 네. 쉽지 않은 네. 그 시기인 것 같긴 한데 언제나 그렇지만 질문까지 마저 들어보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빚 걱정 없이 가끔가다 맛있는 밥 먹고 바람 잠깐 쐬고 살 여유가 생길까요? 현재도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패턴 뜨고 옷 만들고 사진 찍고 올리고 외주일도 꾸준히 하면서 친구들은 저보고 너 그러다 가루가 되어 없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또 제 사주에 제가 없어 돈이 오다가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건지 제가 관리할 힘이 없는 건지 놓치는 것 없이 잘 가두어 두려면 뭘 취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간목이라 부러져 버리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 갑인일주 특징 할 때 네.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일 벌리는 데는 선수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가끔가다 맛있는 밥 먹고 뭐 바람 잠깐 쐬고 여유 있는 거 이거를 사실은 이분은 스스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이분 성향상 그냥 자신의 어떤 재능을 드러내고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또 편인적 사고방식이 또 공유돼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안 할 때가 오히려 굉장히 더 불안한 이제 삶의 모습을 지금 안 가지고 하셔서 지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울하신 거 아닌가요? 뭔가 일을 실패를 하면서 네. 자기가 할 새로운 어떤 그 바쁘게 살아야 될 망하든 흥하든 간에 이분은 좀 바쁘게 살아야지만 자기 마음이 좀 더 오히려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늘 바쁜 사람들은 쉬는 걸 원하고 네. 맨날 놀던 사람들 뭘 일을 찾을까 뭐 이렇게 원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을 좀 더 저는 더 많이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을 더 열심히. 저 생각이 다릅니다. 네. 빰빰빰빰. 오늘 뭐 거의 한일전이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본 아까 그 이부 독약청장님의 명식에 대한 해석이 맞다면요. 이분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벌써 정윤현에 만난 남자친구입니다. 네. 남자친구분 또 명식 소개해야 되나요? 뭐 일단 안 봐도요. 네. 정관년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네. 네네. 이분한테는 남자가 꼭 필요해요. 네. 결혼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이 여자 사실 보고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제가 남자는 보기에는. 쓰레기가 아닌가요? 쓰레기여도 해야 됩니다. 쓰레기도 뭐 타는 쓰레기나 안 타는 쓰레기가 있으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고요. 네. 방광기가 50년 되는 쓰레기도 있고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쓰레기라도. 사실 이분의 대운의 흐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성에서의 관이 들어와서 이제 네, 많은 좀 피폐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관은 굉장히 필요한 네. 겁니다.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쓸 수 없을 때 들어왔죠. 네. 그리고 82세에 들어옵니다. 제가 제 보는 관점으로는 관이 희신인데 82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신인 인성이 너무 늦게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20대 32세 이 20년이 너무 힘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기묘무의는 이분에게 좀 최악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신인 비거분이 재성운을 파괴시키고 없는 재성운을 원래 본인한테 없는 재성의 기운을 거의 파격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대 30대가 한참 재성의 기운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게 기구신이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기구신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좀 보람도 있지만 좀 힘들고 피곤하다. 쉽게는 참 못 번다. 참 힘들게 번다 이런 뜻인데 이분은 그것마저 깨트려 버리는 꼴인 거거든요. 자기의 한신인 묘목과 인목이 기토와 무토를 갈기 찌르는 형국이니까 이거는 몸만 상하고 돈도 안 되는 이제 딱 그런 상황입니다. 몸이 상했으면 돈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게다가 이분은 또 갑인이에요. 말씀하셨듯이 게다가 상관이 시간에 투출했습니다. 또 오지랖은 넓고요. 또 밑에 애들이 힘들어하면 또 그걸 또 다 받아줘야 됩니다. 비용 이런 이제 정신적인 물질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또 자존심은 또 어디 나가서 절대 안 밀려야 되고 정규일 땐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에너지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상황으로 지금 흘렀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는 이렇게 기운이 안 좋을 때는 지하분이 갑인이고 상관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그 상관을 거꾸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상관은 기술이 테크닉이니까 네. 그 테크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그냥 진짜 죽은 조처럼 고요히 조직의 보호를 받으며 혹은 조직을 악용하며 사실은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래놓고 자기의 판은 좀 더 은밀한 곳에 벌려놓고 이런 사실 좀 여우 같은 좀 지혜가 필요했는데 모든 걸 전부 다 정면 승부로 다 걸어버리면 그런 거. 이거는 아무리 뛰어난 전사를 할지라도 이 승률이 높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전부 이분은 전부 다 정면 승부로 이제 맞짱을 다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연히 승률은 급감하고 떨어지고 직구만 던지는 투수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아무리 160개를 던져도 직구만 던지면요 다 얻어맞게 됩니다. 그것이 좀 되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기의 성향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관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자기가 이분이 남자분이 들어오기 전에는 큰 조직 직장이었는데 그걸 적응을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밀려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신에 정관진에 아주 그런 남자가 들어온 셈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정관년에 만난 인연이.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사실 다음 대운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화 상관 대운인데 이게 임수가 기가 막힌 역할을 해서 이 정화가 목으로 한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그 용신에 해당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또 축토도 안에 수의 성분을 많이 가진 토기 때문에 용신인 인성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성기는 제가 볼 때 42세에서 52세 사이 42 정축대운입니다. 그래서 그 정축대운 오기 이전 전에 이런 남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드디어 이제 그동안의 난조에서 호조로 이렇게 싹 뭐랄까 장이 바뀌는 뭐 좋은 소식을 몰고 온 굉장히 좋은 그 사인이라 보이지고요. 그래서 좀 이분에게서 좀 이렇게 위안도 얻어야 되고 다음에 무엇보다 이분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말했던 바로 삶의 여백이라는 것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진짜 생각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노동하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가장 원천적으로 놀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하고요, 즐거워하고 싶어하는. 요즘은 아예 이렇게 큰 직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이렇게 절대 넘어서면 안 되게 해놨잖아요. 52시간. 네, 52시간인가요, 50시간인가요? 52시간 이제 그 문제인데요. 그 이상이라는 건 사실은 미친 짓입니다. 그냥 인간으로서의 사실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일하다가 죽고 싶은 노예예요. 때려주세요밖에 안 되거든요. M도 아니고. 그러면요 자기가 그런 직장인이 아니랄지라도 자기에도 그런 시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나는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한다. 그 적어도 30시간은 날 위해 쓰겠다. 혹은 그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에 쓰겠다. 이런 게 지혜입니다. 뭐 지혜가 별게 아니고요. 근데 뭐 꽂혔다고 씨바바 3박 4일을 갖다가 그뭐 하나에만 한다. 이게 바보짓이에요. 야, 근데 이분은 직장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참 일한다는 게. 아니 저도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게 사람 성품이란 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놀다가 보면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나중에 2배, 3배 일을 몰아서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그냥 좀 열심히 그냥 하는 게 나의 어떤 삶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좀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아예 디폴트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으셨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발목을 잘 접지른다는 얘기는 네. 실제 몸상으로도 그 발목 부분이 수혈이 지나가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수혈이. 네. 그래서 이제 몸상으로도 수기운이 약한 사람들 보통 발목을 잘 접지른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명식에서 볼 때 아까 강 원생님이 임수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수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 녹음된 거를 이제 못 들었긴 했는데 처음에 우리 그 애원님 사연도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만 봤을 때는 저는 한마디로 그 인성을 찾아서라고 네. 요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목들에게서의 인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왜 초반에 그러면 첫 방송 제가 들었는데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간목은 말이 많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내 말이 힘을 가지길 원하거든요. 그럼 힘을 가지려면 내용과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인이라는 것이 엄마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 말에 힘이 되는 공부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티는 안 내지만 간목들에게서 인성, 특히 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보면은 그 엄마가 이제 종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얘기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인, 이 수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밤에 잠 안 자고 이분 분명히 꼴딱꼴딱 셀 거거든요. 왜냐면 이 일 자체가 쉬면서 하는 것보다는 딱 패턴 잡아가지고 성과물 딱 낼 때까지 3박 4일 쫙 밤을 새야지 아마 성과가 나오겠죠. 네. 그랬을 때 좋은 대운이 오기 전에 몸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아프리카의 기념이 저랑 굉장히 그 관점이 비슷하시네요. 딱 제가 궁금했던 그 아니, 또 밥숟갈 올리시고 여기 소금 안 돼 이거. 여기 전형적으로 이렇게 아니 잘 저는 써먹어요. 등하게 값하게 놔두겠습니다. 네. 거의 뭐 관점이 그러네. 딱 네. 제 그 네. 궁금했던 지점이랑 네. 되게 비슷해요. 예, 밥숟갈 탁 올리시는 시각이 뭐 거의 뭐 일치하네요. 굉장히 잘 정리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갑인일주가 묘목이지만 간목이 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목이 일단 잘 삔다 뭐 이렇게 이런 뼈 부분에 문제 생각나는 간목이 튼실하지 못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분에게는 그래서 제가 임수를 주목해야 된다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임수 인성이라는 게 물론 편인이어서 그렇게도 하지만요. 편인은 뭔가 끊임없이 네. 손을 놀리고 싶어요. 왔다 들어도 그러니까 정인처럼 듬직하게 앉아 있는 맛이 없는 거죠. 뭔가 주식도 안 타는 느낌이네.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똑같이 먼저 주식을 해서 넣다 뺐다 이런 빠르고.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21세기형에는 참 어울리는. 그거 뭔가 정의는 좀 약간 좀 시대 좀 착오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시험 공부나 잘하고. 근데 이분한테야말로 그 인성의 이제 그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스스로 생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42세부터 이제 해자축으로 흘러가니까 이 기운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보심이 수의 기운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까도 우리 평계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네. 사람은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리하면 망가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근데 무리하면 딴 사람은 망가지지만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은 정말 가장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렇죠. 다들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분이 이제 12세 이전까지 이제 뭐 신사 대운이라는 이 자체를 절대 좋게 볼 수는 없거든요. 뭐 용신이 뭐든 희신이 뭐든 간에 인사신 사명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와 있고 그다음에 관이 혼잡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 뭔가 여성에게는 관운이 오거나 공부할 나이에 남성에게는 재운이 오거나 하면 이게 공부 망치는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이분은 갑인이고 이제 이러니까는 좀 버티고 가는 거지. 실제로 다른 어떤 형태 같으면 좀 타격이 컸을 수 있거든요. 고생하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독야청청님의 사주를 뭔가의 어떤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이 목이라는 어떤 요소는 저는 반드시 토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존립 기반이 있잖아요. 땅이 없는데 뭐 나머지 뭐 인성을 논하고 뭐 상관을 논하는 게 사실은 좀 무의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분 사주를 볼 때 제가 뭐 이런 유형의 사주가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마도 12세에서부터 약 51세 사이에는 토운이 왔긴 했는데 분명히 고생은 할 거다. 이게 뭐냐면 이때가 내가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결실은 없지만 어쨌든 튼튼한 어떤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기간이 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켜서 50대로 넘어갔을 때 저는 분명히 이분이 이때 고생한 것을 자산으로 해서 저는 분명히 좋은 어떤 아이템들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대단히 고생스러운 어떤 느낌과 힘겨운 느낌이 강하지만 그 갑인의 특성상 네. 나중이 됐을 때, 그러니까 52세로 넘어갔을 때 뭔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어떤 일의 삶의 어떤 그 의미가 좀 좋아지면 반드시 오히려 이때가 좀 즐거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아름다운 얘기죠. 네. 그러면 그런 시기가 오기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챙겨야 될 거를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분은 노동 시간을 네. 통제해야 됩니다. 아까 해주신 그래서 말씀처럼.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리고 지금 그래야 저는 효율도 높아지고요. 또 그래야 돈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이제 자기 사주 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다 거진가요? 네.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 3위 대운의 이 재성이 전부 인목과 묘목에 의해서 파각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돈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벌렸고 당연히 그것이 그대로 빛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뿔뿔이 흩어진 것은 아니고요. 또 본인이 관리할 힘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뭐랄까 네. 아주 네. 수업료를 크게 그래서 크네요. 짐도 갚아야 되는 그런 됩니다. 근데 그거 금방 해결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축이 오고 있기 네.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해결하니까 여유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도야 청장님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회계상으로는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러게요. 예. 제가 이제 이 성관발제의 관점에서 얘기하거든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평생. 근데 제가 공기업의 수장이 되니까 갑자기 몇 억씩을 빌려주더라고요. 예. 야, 그래서 그것도 신용대출로. 네. 그래서 참 이래서 대한민국이 빌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권력을 탐하는구나. 네. 근데 진짜 정말 500만 안 빌려주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산의 증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축토 대운이 오잖아요. 이제 그 2년 뒤부터. 네. 글자들이 근데 이 축토가 정제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차곡차곡 창고에 네. 마치 겨울 나무를 갈무리하듯이 네. 창고에 쌓는다는 것 뜻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시던 일이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꾸준하게 롱셀러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디셀러, 롱셀러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셔서 네. 뭐 꼭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프리랜서나 독자적인 개인 1인 기업이나 뭐 이런 것을 하더라도 꼬박꼬박 이렇게 그 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쪽을 가지고요. 그 돈이 들어오면요, 이 돈을 놓치면 나는 절벽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그때는 돈을 무조건 비축해야 합니다. 네. 이 정축대원에서. 네. 종잣돈. 예, 용역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들어온 돈은요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언제나 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내 속에. 그래서 이거는 꼭 비축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꺼내 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얻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얻기도 합니다. 근데 쉽게 얻는 것은 쉽게 나가는 법이고 어렵게 얻는 것은 어렵게 나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들이 쉽게 얻는 것을 어렵게 얻어야 이렇게 어렵게 얻어야 하나라고 탄식하실 필요는 없다. 이래요. 우주는 정말로 공평하다. 네. 근데 이분한테는 저는 또 이제 일단 집을 사셔라.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먼저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네, 네. 그러니까 작게라도 자기 영토 부동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든 뭐라든 하셨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뭔가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옛날에 뭐 저쪽 서울에는 뭐 2-3천만 원이면 저 초등학교 때는 집을 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오래 고생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장사에 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집을 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주변에서 했는데도 예. 집은 나중에 사도 된다. 네. 장사에 투자. 이제 쫄딱 망하시고 예. 이제 이제 리듬을 못 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근데 종국에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목일주신데 토가 저희 어머니도 없어요. 사실 을목일주신데 저희 어머니도. 네. 그러니까 가장 기반이 되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이 나중에는 자기의 자산으로 이제 남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분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종잣 돈 개념을 자기 집 주택을 먼저 소유하는 쪽으로 청약을 하시든 아니면 뭐 안전한 어떤 자기 터전을 먼저 마련하시는 게 네.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러면 그 인성이라는 게 또 결국 부동산을 의미하니까 문서 그러네요. 서류를 근데 잡는 그 감목이 뿌리낼 네, 터전이 네. 있어야 돼. 그 자신이 뿌리낼 터전을 가진 감목하고 없는 네. 감목하고는 차이가 진짜 큽니다. 이게 그 저 밑바닥에 깔린 이 그 내면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보통 토가 강한 목들은 그냥 허세도 굉장히 크고 별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편제나든지 정제가 이제 질비한 사주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남자친구 사주가 역시 정말 좋네요. 이번. 네. 경신년. 계묘일주인데요. 네. 경신년 정해월 계묘일 일묘 시. 네. 그냥 단정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 이분의 그 명치의 구성이 도야 청정님에게 진짜 참 굉장히 큰 힐링이 되고 있고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거. 13살 때부터 좋다고 따라다니셨다는데. 더 좋은 것은 이제 곧 오게 될 4사대원, 5사대원이 너무 이 독야청정님을 위해서 이렇게 쫙 깔아주는 대운이라는 거. 혹시 독야청정님께서 이분은 정관대운의 마음을 여신 이유가 명령 공부를 하셔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분은 관성대운이 희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 걸 거의 갖춘 거죠. 20몇 년을 자기 좋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문을 안 열다가 정관대운에 문을 여신 거거든요 지금. 다 하늘의 뜻입니다. 네. 관계도 좋다고 잘 하시니까요.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풍부한, 네. 혹할 만한 조언들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보면 뭐 여유가 생길까요?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는 본인이 직접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좀 뭔가 스스로 여유를 찾으시고 아름다운 정축년을 정축대운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첫 번째 추가 사연을 꽤 저희가 심도 깊게 다루었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오늘 너무 뜨겁게 했더니 일단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설명하기 전에 이게 무엇인지 일단 먹는 거네요. 뭐 약물인가요? 뭐 약물이니까. 이게 흔들어서 드셔야 되네요. 네. 이게 뭔가 식혜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근데 식혜인데 알갱이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뭔가 마치 바닥에 깔리는 모양이 약간 막걸리스러운데 쌀과자 맛이 진짜 그죠? 쌀과자 맛이 나죠 끝에. 고소한 맛이. 근데 또 단맛만 있는 게 아니어서 질리지는 않고.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네. 약간 알코올 느낌도 조금 있는데요. 야 0.5% 있어요. 아, 아, 0.5%요? 있긴 있어요. 아 있긴 네. 있죠. 네. 네. 이게 뭔 소린가? 아, 네. 그러실 건데 네. 이것은 도대체 막걸리인가 음료수인가? 아, 겉으로 보기엔 막걸리의 네. 형색을 하고 있고 먹었을 때도 실제로 막걸리 같은데 음. 무알코올 막걸리라는 예. 정체를 가진 네. 음료수가 지금 저희 앞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수불수불이라고 아, 수불수불이요? 하는 거고요. 지금 시중에 없어요. 네. 아마 우리 철공소의 오픈과 함께 저희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아. 뭔 말씀이세요? 아 철공소를 위해서. 아니 최공수 4월 22일에 오픈했고요, 선생님. 선생님? 아 그런가요? 네. 네. 이게 8월 20일에 출시 예정인 무알콜 막걸리라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무알콜 맥주는 있었어도 네. 무알콜 막걸리는 없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막걸리가 숙취나 네. 또 뭐 이렇게 트름하면 똥냄새 난다 그러던데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꺼렸거든요. 네. 근데 막 비 오는 날 파전 같은 거 네. 먹고 막 두부김치 먹고 이러면 막걸리 같이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부담 없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냥 평상시에 음료로도 좋을 것 같은데 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불수불 0.5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이고요. 네. 이 수불수불 뜻이 술의 가장 오래된 우리말 아. 고어라고 그렇구나. 합니다. 수불에서 수을이 됐다가 술이 됐다고 하고요. 또 상식이 늘었네. 예, 그리고 이게 막걸리가 원래 누룩이랑 쌀이랑 발효시켜가지고 네. 술이 되는 건데 네. 이 작용에서 불이 없는데도 보글보글 끓잖아요. 네, 네. 발효 과정에서 네. 그걸 수불수불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고요. 얼핏 보니까 패키지도 너무 이뻐요. 네. 근데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술 마시기 부담되는데 이건 되게 맛있어요. 아 이게 슬러시처럼 해서 아니 맛있겠는데? 그 파전하고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파전 PPL도 필요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파전 이게- 광고 줘요. 예. 너무 그 맛이 딱 그런 것도 약간 기름진 거하고 먹으면 입이 딱 정돈이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 그렇게 아주 찍찍 들어붙는 듯한 맛이 없어서 너무 예. 목 넘김이 좋네요. 근데 이제 막걸리 진짜 막걸리 먹으면 사실은 탄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굉장히 시원한데 입이 텁텁하고 다음 날 아침이 진짜 최악이거든요. 아. 막걸리들. 되게 많이 마시네요.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청주 같은 느낌도. 이거는 이제 어차피 0.5%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못 느끼겠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1리터를 마셔도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14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어차피 걸리지도 않는다. 이게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보면 요즘은 저들이 직장인이라는 걸 다녀보니까 회식을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쩌다 하는데 보면 술 안 마셔요. 네. 근데 또 술 마시는 사람은 또 주류파들은 또 술을 따로 옆에서 마시고.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애매한 거야. 술 안 먹고 차가지고 온 사람들을 대부분 뭐.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은 뭐 사이다 이런 거 이제 주로 이제. 맞아요. 맨날 옆에서. 근데 이게 분위기도 서로 안 맞고. 네. 저 같은 근데- 사람이 만약 그런 거 있으면 맨날 뭐 콜라는 저리 가 이러면서 막 어. 빈잔 주고 왜 불러 씨지. 술 안 먹는다고. 근데 빈잔 주고. 그럴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좋을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이게 우주 최초 네. 유일한 무알콜 막걸리 음료입니다. 아 이제는 다니고 우주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뭐 이왕 하는 거 네. 그거보다 더 큰 단위 혹시 있을까요? 어쨌건 어디에도 없으니까. 네, 뭐 성단 은하계 뭐. 네. 예. 네, 저희가 지금 당장은 맛보실 수 없지만 8월 20일에 출시가 된다고 근데 하고요. 왜 0.5%인데 무알콜이라고 그러냐? 네, 1% 미만. 예, 주사법상 1% 미만의 아. 알코올은 무알콜로 부르는. 여러분 요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요즘에 인스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인스타에서 검색하시면 네. 뭐 사진이니 정보니 이런 걸 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가 골뱅이 하시고요. SOOBLE 0.5 이렇게 하셔도 되고 포털 창에든 아니면 인스타 검색창에 수불수불 0.5로 검색을 하시면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더 자세하게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 방송에서 또 광고할 거거든요. 그때 좀 나머지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으로 얼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 닉네임은 화토님입니다. 네. 뭔가 화토에 네.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양력 85년 1월 15일 축시생 역시 여성분이시고요. 네. 갑자년 정축월 갑인일 을축시. 네. 이분은 또 뮤지션 네.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음.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공연 기획도 하고 계시고 그 갑인 성격 때문인지 화토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네. 느낀다고 하세요. 네. 근데 이 밴드 운영과 공연 기획이라는 게 정말 혼자 할 수는 없는 네. 네. 어떤 것인데 네. 이런 것들에 이제 고민이 있으셔서 네.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명식을 살짝 들여다볼까요? 네. 네. 명식은 이제 갑자년 정축월 갑인일 네. 을축시잖아요. 네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업하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명식상에서도 네. 이제 원래 이제 갑인 그러면 약간 단일한 형태의 갑목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들하고는 협력과 타협이 잘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갑갑을이 있잖아요. 겁재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경쟁적인 이제 의미가 좀 발동을 하는. 약간 저희 동생 사준 느낌도 살짝 드네요. 그래서 조금 역시 협업의 개념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윗사람이고 아랫사람들을 좀 하는 어떤 근데 사주적인 자체가 약간 궁겁쟁제 좀 의미가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가 정말 좀 그 협업할 때 좀 곤란과 어려움을 좀 겪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축시의 네. 간목이니까 네. 정말 진짜 추운 한겨울 밤 네. 새벽에 네. 간목이거든요. 네. 진짜 간절하게 정화의 핫도풀과 네. 병화의 네. 새벽을 기다립니다. 네. 네. 끝까지 와야 그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살아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정화 상관 하나를 남겨놓고는 전부 다가 이렇게 비겁과 인성으로 뒤덮인 네. 거의 툰드라 기후대에 날 대지에서 나무 한 그루를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간지네요. 간지는 있는데 예. 본인 네가 그런 나무라고 생각해봐. 네. 싫어. 진짜 생각해도 스산하죠. 네. 근데 계속 또 그 대운이 네. 대운이 또 수금으로 흘러요. 네. 이것이 좀 이제 참 뭔가 정말 진정한 그 뭐랄까 영웅적 고난 이런 것을 이렇게 네. 진짜 그런 이런 그 카리스마를 느끼게 만드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을 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에 태어난 목이라 따뜻한 불을 갖고 싶어서인지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림, 음악, 공연,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중고 시절에도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을 제일 좋아했고요. 잘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좀 인간미가 느껴지시네요.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뭐 공통점 못하는 있어. 거. 3. 병자대운. 95년 을해년 우연히 영화 서편제를 보고 판소리에 꽂혀 어머니를 졸라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공으로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워낙 성격이 뭔가 욕심이 생기면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어 어찌하다 보니 1, 3 을해대운엔 만성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리면서도 국악고등학교 한예종 전통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예종에 다니면서는 뭔가를 창작하는 재미에 눈떠 연극원 학우들과 이런저런 뮤지컬이나 국악 콜라보 작업에도 참여했었습니다. 2, 3 갑술대운. 그런데 졸업할 시기가 다가올수록 진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계속해야 할지 한다면 판소리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무척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일이 좋기도 하지만 이게 내 일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생각할 만큼 제 적성에 맞는진 잘 모르겠었거든요. 제 성격이 비교적 조용하고 수줍음도 많은 편이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내색하길 싫어하고 좋아하는 취향도 꽤 까다로운 편이라 무대에 서는 일은 안 맞는가 싶다가도 또 한편으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싫어하지 않고 그동안 몰랐던 세계나 감성들을 다루는 예술 작품을 보거나 또 만드는데
참여할 때에는 너무너무 신이 나고 좋았어요. 갈팡질팡 잘 모를 때는 그냥 뭐든 들어오는 대로 흘러가자는 대로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것저것 기회가 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격이 많이 모나지 않고 긍정적인 편이어서인지 같이 작업하자고 하는 일들이 많진 않아도 끊이지는 않았었어요. 국악 아동극 배우, 현대무용 콜라보, 창작 판소리 배우 등등을 하면서 어르신들 민요 판소리 가르치는 일도 병행했습니다. 바쁘시네요, 역시. 네, 역시 가빈일주들이 정말. 네네. 그러다 2010년 경인년 당시 애인이었던 한예종 연출가 출신 김효일주 남친이 국악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창작 국악대회 공모를 지원해보자고 해서 이리저리 홍대와 국악계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동료들을 섭외,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고 어찌하다 보니 결과물들이 꽤 잘 나와서 6년간 여러 해외 공연도 많이 가고 방송도 타기도 하는 밴드 보컬이 되었습니다. 15년 을미년 공연장에서 강원 선생님 뵌 적이 있었어요. 오전에 하는 콘서트였는데 저희 앨범도 드리고 사진도 찍었더랬죠. 이분들 누군지 알 것 같아. 무슨 그러세요? 국악 밴드 뭐 이런 거. 네, 있긴 한데. 그 굉장히 유명한 누구실까요? 동영상들이 있는데. 네, 계산하시죠. 네. 네. 정말 제 20대 중후반의 에너지와 열정은 이 밴드 활동에 다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 갑술 대운의 형살과 비견과다 영향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잦은 팀 멤버들과의 갈등, 저 자신에 대한 갈등으로 꽤나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6년간 사귀었던 남친과도 결국 13년 계사년에 헤어졌고 6년간 활동했던 팀도 16년 병신년에 탈퇴했어요. 탈퇴한 지 좀 되셨네요. 이 둘 인연을 끊을 때마다 다들 주변에서 말렸었어요. 남친은 고집은 셌지만 워낙 제가 하는 일을 물심양면 도와줬던 사람이었거든요. 밴드도 3집 앨범까지 내고 미국 순회 공연도 꽤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제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했어요. 이렇게 다 끊어놓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내색 않고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실은 안에서만 하고 싶은 말을 쌓아놓았다가 결국 끝에가 펑 관계를 끝내는 경향이 있다는 걸요. 앞으로는 그때그때 나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좀 더 친절하게 보듬어주고 해결책을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33 개요대운 17년 정유년부터 지금까지는 이것저것 알바를 하면서 창작 판소리와 밴드를 하는 단체를 새로이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데 20대 중후반 대비해서 이전에 괴롭히던 불면증도 없어지고 마음도 그다지 힘들지가 않아요. 개요대운으로 바뀌면서 축술 형살이 없어져서 그런 걸까요? 질문입니다. 그동안 살아보니 제 적성이 공연예술 관련 일이 맞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엔 제가 작곡을 직접 해 밴드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컨텐츠 기획, 창작, 공연까지 다 주도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공연이면 모르겠는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에선 다른 제작진들과 함께 협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작업의 퀄리티가 저의 성에도 차고 일정도 어느 정도 잘 맞춰줄 수 있는 동료와 작업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엄청 유명하거나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요. 네. 문제는 돈과 네, 그 관계가 꼭 필요한 일을 네. 지금 욕심내고 계신데 네. 거기에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명식을 참고하셔서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쨌든 저 정화가 굉장히 유력한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문화예술적인 거라든지 상관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어떤 직업적 특성으로 이제 상관생제와 관련된 이제 개념으로 좀 좋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협업과 관련된 문제는 저는 그 이분이 이제 그 40대로 넘어가시면 저는 괜찮으리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저렇게 감목이 을목을 끼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감목을 끼고 있는 걸 더 안 좋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저 위쪽 이제 연주에 있단 말이에요. 연주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의 흐름상 이제 초년이나 약간의 어떤 30대 한 요 정도 사이의 어떤 운세를 저 다른 경쟁자가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갑인데 싫어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는 지금 형태를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도해서 오히려 진짜 갑 같으면 내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럴 만한 이제 패기까지는 좀 부족한 거죠. 그래도 다 하고 싶대잖아. 근데 40대가 되시면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너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이분이 좀 주도를 해서 뭔가 그런 어떤 쪽을 자기가 전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은 시간의 문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 선생님. 저는요. 네. 이번에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네. 절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뭐가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둔다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네.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죠. 네, 가해사에 그러면 가해사에게. 음. 지금 화토님이 하셔야 될 것은요. 상관을 잘 쓰는 겁니다. 네. 자기 멤버들하고요. 네. 멤버들의 큰 언니도 되어주고 큰 누나도 되어주고 또 예술적인 어떤 선배도 되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밴드의 예술적인 것만을 책임지세요. 네. 그리고 그 바깥의 것은 네.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네. 위임하여야 합니다. 아, 왜냐면요, 이 축토 정제가 이 정제가 재성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수정 인성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은 무죄 사주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있다고 착각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래서 이 사주가 정말 이 자리에 토의 힘이 강하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사주인데 네. 막 시주 하나라도 네. 월주 하나라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정화상관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축토는 이미 지금 떠밀려 간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라. 뭐 내가 대표성을 가지는 어떤 공연 그 제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회사랑 계약을 네, 맺고 하든가 아니면 또 그런 매니저가 그것을 담당케 하고 자신은 어떤 예술적 밴드 멤버와 어떤 이 예술적인 행위 여기만 신경을 쓰는 거. 네. 그리고요 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네. 옛날에는 막 한 사람의 그 반짝이는 기운을 하는데 요즘은 젊고 창의적이며 정말 반짝반짝하는 인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보짓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외화되는 거에 식상의 기운이 병화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게 정화라는 것 자체가 그 자기만의 굉장히 유니크함 네. 그런 걸 되게 추구할 것 추구하죠. 같아요. 예, 네. 독특함 이런 걸 추구할 것 같아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네, 그 강원 선생님 말씀에 가장 전 일리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저도 고민해 보니까 네. 주도하고 싶은 마음인 갑인의 정확한 어떤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네네. 이제 일단 사주 원 자체에 이제 관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게 통제하는 능력은 좀 부족하실 것 같고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는 온전하게 이 사람 재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그 재능으로 이제 어필을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는 게 현명할 것 같고 그 통제된 관은 다른 어떤 소속이라든지 그런 전문 경영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그런 뭐 총괄 감독 뭐 이런 개념의 사람이 따로 좀 존재를 하셔야지만 네네. 이 인간관계를 잘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의 도움을 입는다. 예, 입는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축토가 네. 얘가 거의 토가 아니라 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른 토가 와서 이래서 뭐 충미충 아니면 충미충까지는 아니더라도 술토 지금 23세 대운에 갑술대운이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토가 와서 야 축토 너 물이 아니라 너는 원래 토였어 라고 이렇게 그 토가 같이 오면서 좀 자극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운세가 이제 갑술로 왔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비견을 또 끌고 왔잖아요. 또 다른 또 비견을 쟁쟁해. 예, 또 다른 비견을 또 가져왔기 때문에 온전히 이 사람 몫으로 이 사람이 부각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밴드라는 팀을 구성하게 되거나 이런 형태의 권력을 나눠 가지는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술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결국 온전하게 자기 거화돼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이게 술토가 너무 좋아요 이번한테.
근데 이 감목이 이 개두로에서 술토를 갈기가 네, 진짜 네. 보낸 게 그러니까 각각각 이렇게 어, 돼버리니까. 힘만 쓰고 네. 성과는 네. 참 만족스럽지 못한.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이것을 모든 구체적인 성과로 환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계량적인 성취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네, 네. 자신의 이제 궁극적인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물론 그런 행사들에서 받는 어떤 그 개런티들은 다들 생계 비용이거든요. 네.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게 연연하시지는 마시라. 정말 요즘 같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역시 저 개인적인 이건 생각인데 네. 감목들한테는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감목들이 불리한 세상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이제 갑이라는 어떤 의미가 감목들이 지배한 세상이. 지배한 세상,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쉐입니다. 자기가 딱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그 갑이 가지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소위 말하면 이제 군주제가 없어졌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완벽한 민주주의 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갑들이 좀 답답함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 세상하고 약간 타협점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적정한 선에서 분업화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네. 가져가시고 자기 스스로 뭐 공연도 내가 뭐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JYP 뭐 이런 사람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주 뭐 또 박진영 희한한 아저씨. 뭐 희한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좀 타협점을 좀 찾으시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되게 네. 자세하게 본인이 알고 계신데 네, 네, 또 이 흐름에 또 네.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서 네. 네, 너무 스트레스 그-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이게 쪽으로. 이 갑인일주들이요 네. 한 가지만 정말 잘하면 정말 네. 대성하는 경우도 저는 많다라고 봐요. 약간의 유연성. 네네. 그러니까 이거 국직의 의미로서는 굉장히 버팀목으로서는 좋지만 네.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의 유연성을 갖추기만 하면 정말 저 감목은 아무도 못 이기는 이제 감목들이 되는 거거든요. 잘 이렇게 약간만 유연하게. 버들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아니 그 우리 저 뭐죠 높은 건물을 세우면 네. 대부분 내진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진 설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일정하게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휘어요. 네네. 그럼 자기 그래서 보호하지. 큰 건물들은 이렇게 약간씩 휘어야지만 계속 그 비바람 약간씩 흔들린다. 약간의 유연성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또 가베주 분들한테 네. 또 다시 한번 좋은 팁이 되지 않았나 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추가 사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가비네주 마지막 시간에도 이어지는 추가 사연과 하이라이트죠. 가비네주 네. 연애 네. 공약법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예고 드린 대로 다음 일주는 병술 일주입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가비네 너무 갑자기 마치나요? 네, 올해 또 아니 갑자기 강프로님께 지금 다 드셨어요. 이렇게 빵 네. 다 드시고 지금 주무시려고 하기 지금 때문에 앞에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네, 일단 빨리 마무리하고 좀 쉬다가 저희가 끝날 땐 다음 또 칼같이 녹음 자르는 게 좀 좋아요. 해야 네. 돼요. 그럼 저희는 가비뉴스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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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인사는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담배.